세계대전부터 지금까지 쇼미더머니를 보여주는 미국은 지출하는 군비만큼이나 보급에 진심인 것으로 유명하다.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보급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처럼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병사들이 굶으면 싸울 수 없으니 보급은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미국의 이러한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전쟁 기간 동안 종이배 접듯이 만들어내어 총 2710척이나 건조된 리버티급 수송선이다. 엄청난 양의 물자를 전 세계에 있는 장병들에게 퍼나른 미국은 필수 보급품뿐만 아니라 각종 기호식품들도 보급했는데 그중 가장 널리 퍼진 것이 아이스크림이다. 미군의 아이스크림 사랑이 어느 정도였냐면 아이스크림만 만드는 지원함, 바로 대형 냉장고 바지선을 건조하게 이르렀다. 콰르츠오 말이다. 산호의 해전 당시 복구 불가능한 치명타를 입고 배가 기울어가는 도중에도 승조원들이 갑판에서 간부, 병사 할 것 없이 구조를 기다리며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은 일화를 가지고 있는 렉싱턴도 함내에 아이스크림 전용 냉동고가 있었다. 군수 지원함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전투함은 함내에 아이스크림 냉동고를 가지고 있었다. 미 해군 군함에 냉동고가 설치된 것은 의외로 옛날인 1893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일부 군함에 냉동고와 제빙기가 설치되었던 것을 시작으로 아이스크림이 도입된 것은 1906년 전 드레드노트급 전함인 미주리에 아이스크림 제조기를 구비한 것이었다. 아이스크림이 빠르게 확산된 계기는 미국의 금주법이 들어서고 금주주의자인 조세푸스 다니엘스가 해군 장관이 되며 해군 장병들의 음주를 금지하게 된 것이었다. 아이스크림은 주류의 대체로 장병들의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 널리 퍼졌고 금주법이 폐지된 이후로도 사기 진작 수단으로 유지되었다. 미군이 얼마나 광적으로 아이스크림을 사랑했냐면 육군이 올린 보고에 의하면 1943년 한 해에만 약 6만 1000톤에 달하는 아이스크림이 전 세계에 있는 연합국 기주로 뿌려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이스크림만으로 아이오와급 전함 한 척을 만들어낸 셈이다. 미 해군은 구축함이나 잠수함처럼 아이스크림 전용 설비를 구비하기 어려운 함종의 승무원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보급하기 위해 USS 허츠를 건조했다. 얼핏 보면 정상적인 수송선 같지만 이 배는 강철도, 목재도 아닌 콘크리트를 부어 만든 선박이었다. 심지어 대형 냉장고 바지선이란 이름답게 동력원이 전혀 없어 예인선이 없으면 움직일 수도 없는 배였다. 한마디로 그냥 물 위에 떠있는 아이스크림 생산 공장이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더없이 탁월했는데 분당 5.4리터의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아이스크림 저장량은 총 7,600리터나 되었다. 오로지 아이스크림만 만들어내는 배를 운영하는 데에 미 해군은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쏟았다. 그만큼 아이스크림이 병사들의 사기에 중요했던 것이다. 그런데 뭐? 군인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보급받는 게 군대야?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계든 사람이든 밥 잘 주면 잘 움직인다는 말이 있듯 보급은 정말 필수 요소였다. 힘든 군생활 속에서 그나마 맛있는 거라도 먹으면 조금 나아지지 않는가? 이 점은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선전물보다도 한 줌의 달콤한 디저트가 병사들에게는 크게 와닿았고 병사들의 사기와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이스크림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 때문에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중 격추된 파일럿을 구조하는 임무를 수행할 때 주로 구축함이나 잠수함이 구조 역할을 맡았다. 구축함 USS 키드는 합법적으로 해적기를 개항할 수 있던 구축함답게 조종사들을 구조하고 몸값으로 항공모함에게서 아이스크림을 뜯어냈던 일화가 있다. 이는 비단 키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조종사를 구조해주면 소형함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는 것이 관례였다. 사실 아이스크림을 병사들에게 보급할 수 있었던 건 미국만이 가능한 보급이었다. 아이스크림은 얼음과 함께 단맛을 내는 시럽 등을 첨가해야 했고 당장 먹을 식량도 부족한데 이걸 지속적으로 보급해주는 건 쇼미더머니 치트키를 쓰는 미국만 가능했다. 아군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적군의 사기를 떨구기도 했다. 순모나 먹으며 버티는 독일군은 미군을 보고 아이스크림이나 먹는 나약한 놈들이라고 비하했는데 척 봐도 전선에서까지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미군에 대한 부러움의 표시였다. 이탈리아는 아이스크림이 적국인 미국을 상징하는 음식이라며 아예 판매를 금지하는 황당한 짓까지 했는데 이쪽도 사실은 아이스크림의 주 원료인 설탕과 우유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영국도 같은 연합국이지만 미국만큼 물자가 썩어나는 나라가 아니었고
전쟁 필수 물자인 설탕과 우유를 기호식품에 낭비할 수 없었기에 주고 싶어도 아이스크림을 줄 수가 없었다. 일본 또한 보급은 적에게서 취하라는 것이라 했지만 아이스크림은 적군인 영국에게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치품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오직 미국만이 아이스크림이라는 호사를 누릴 수 있었고, 미국의 종군 기자는 이런 기호품들이 병사들의 사기 유지에 있어서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란 소식을 전하기도 하면서 미군은 아이스크림을 빠지지 않고 보급하려 노력했다. USS 쿼츠는 의외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준 선박이다. 바로 베스킨라빈스의 탄생이 이 배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베스킨라빈스의 창업자인 버턴 베스킨과 어바인 라빈스가 쿼츠에서 복무한 적이 있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 쿼츠에서 복무한 경험을 살려 베스킨 라빈스를 창업한 것이다. 이외에도 아이스크림에 관련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미 해군의 함정에서 아이스크림을 배급할 때 아이스크림을 원하는 사람은 많고 아이스크림 기계는 하나밖에 없으니 아이스크림을 받으려면 줄을 설 수밖에 없었다. 근데 아이스크림을 받는 중대한 일에 한 소위가 계급을 앞세워 새치기를 했다. 수병들은 기분이 나쁘면서도 계급이 깡패인 탓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으나 뒤에서 그 소위를 마구 욕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게 윌리엄 홀시 제독이었다는 일화다. 포스타도 수병들과 함께 줄 서 있는데 그 앞에서 새치기를 저지른 소위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다.